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182쪽 국제금융과 환율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이제 보험 끝나고 환율 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182쪽, 183쪽 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83쪽 제류에 보면 제목은 국제금융과 국제금융시장 하고 나오고요. 학습 목표는 읽어보면서 파란 줄 치겠습니다. 국제금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제금융이 뭘까요? 자,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제금융은 금융이니까 돈과 관계 되겠죠? 자금의 이동이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 국제금융의 의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와 같이 하는 뒷부분입니다. 자금의 이동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 금융이 돈이니까 돈, 자금, 자금의 이동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금융이라고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면 국제금융이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국제금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도 국제금융이고 자 이렇게 그 밑에 줄에 줄 칩니다. 자금 제공자와 수요자 중 적어도 한쪽은 비거주인이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거나 혹은 금융기관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스위스 있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면 국제금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주인이지만 금융기관이 외국에 있으면 국제금융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국내인, 우리나라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거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 사람은 비거주인, 우리나라에 안 살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이 둘의 금융거래는 국제금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국제금융의 기준이 되는 거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거주인이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국내인.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은 비거주인. 이렇게 되겠죠. 자, 국제금융을 할 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도 거주인이고요. 선생님도 거주인이에요. 그런데 좀 특별한 거주인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한민국 제외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 대사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거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걸로 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미국 땅에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데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지점을 미국에 냈어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지점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지점이 거래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거주인이 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외 공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 체제하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 미국 대사관 안에서 거래하진 않더라도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돈은 다 거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진짜 미국 사람 아니면 호주 사람 샘 해밍턴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개월 이상 체제하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고 국내 금융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니까 살짝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국제금융의 특징 파란 네모 칠까요? 방금 국가 간의 돈거래, 자금거래를 국제금융이라 했는데 그런 국제금융의 첫 번째 특징은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은 국제금융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다르게 그러니까 돈의 모양 그러니까 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환위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환위험은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로 나옵니다. 거기 파란 줄 치세요.
환율이 오르내림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금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10,000원짜리를 내가 한 장 들고 있었어요. 이걸 들고 프랑스에 가서 바게트 빵 2개를 살 수 있었어요. 빵 2개를 사서 아침에 1개 먹고 점심에 1개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환율이 올라 버린 거야.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바게트 빵을 사는데 10,000원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더 올라 버린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00원 들고 바게트 빵 2개를 구입했는데 이제는 1개밖에 구입을 못하니까 점심은 굶어야 돼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 환위험이라는 건 결국 돈이 서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10,000원 들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손실을 환위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국제금융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밑에 정치적 위험에 노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필리핀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돈을 갖다가 한 50만 원 들고 필리핀 화폐를 50만 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너무 힘든 일이네 이건. 자, 지진이 일어나서 가라앉아서 필리핀 돈이 아무 가치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고, 외환위기, 우리나라 1997년에 있었던 IMF,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태국이나 러시아도 겪었던 이 IMF 위기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냥 종이 뭉치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 정치적으로 위험해서 나는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국제금융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금융은요. 자, 여기 첫 번째 빨간 네모 치고 국제금융은 금융거래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 너무 당연하죠. 국제금융시장이니까 금융거래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고요. 이제 무역의 결제수단은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은 제목만 파란 동그라미 칠까요? 결제기능 파란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냥 밑줄만 쳐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내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면 국제금융으로 결제한다. 이런 뜻이고요.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국제무역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첫째 줄에 파란 줄 치세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단기로 융통하여 줌으로써 국제교역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미국 수출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자금 불균형을 완화한다. 이거는 첫째 줄 중간에 국제결제 자금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면 수급 조절 기능을 통해 이를 시정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너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 달러화를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양을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은요. 사실은 저 파란 줄 친 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파란 동그라미 친 제목 정도만 기억하고 이 제목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읽기 자료 하는 대신에 선생님이 요 몇 가지를 적었는데 여러분들 184쪽 위에 빈 공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계속 외화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이 외화는 다른 말로 외환이라고 합니다. 적고 있나요, 여러분? 외환은 무슨 뜻이냐면 외국돈, 외국화폐, 외환도 외국돈, 외국화폐를 바꾸다, 외국돈.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외국환. 그래서 이제부터 외화, 외환, 외국환은 다 같은 말. 무슨 뜻? 외국돈. 자, 다 각 나라의 화폐 이름과 통화 코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상식인데요. 우리나라의 통화 코드는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돈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코리아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KR은 코리아의 준말이고요. 원은 원. 우리가 통화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요렇게 쓰는 걸 읽을 때
원, 300원, 500원 할 때 이 원자를 W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코드를 외국 사람과 거래할 때는 코리아 원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트 스테이츠, 요 US, 미국의 국가명을 알고 있나요? USA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런데 거기에서 뒤에 아메리칸 빼고 D는 달러. 아까 얘기했듯이 통화 기호가 달러거든요. 표시는 물론 S에 짝대기 긋는 달러로 표시하지만 읽을 때 달러라고 읽기 때문에 여기 D 표시가 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달러. 이게 통화 코드예요. 일본은 뭐라 그럴까요? 재팬 N. 그렇죠. 재팬은 일본이라는 뜻이고 N은 통화 기호인 N을 읽는 요 Y에 짝대기 두 개 있는 요 N의 소리를 가져와서 재팬 N. 일본의 재팬 N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로존은 이제 유럽이 묶여가지고 유로를 만들었죠. 유럽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EU를 만들었어요. EU. 그래서 EU에서 만드는 유로라 그래서 EUR이라고 쓰고요. 유로존 유로라고 읽습니다. 돈은 이렇게 C에 짝대기 두 개 끈 유로라는 돈을 쓰고요. 중국은 차이니즈 위안, 요 Y가 위안이에요. 근데 기호가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의 Y 짝대기 두 개하고 똑같고요. 읽을 때 위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영국은 이제 EU에 유럽 연합에 가입돼 있을 때도 자기 나라 돈을 따로 썼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티시 파운드. 영국의 정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레이트 브리티시 파운드라고 쓰고요. 쓸 때는 통화기호를 파운드, L자에 짝대기 한 개 끈 파운드라고 씁니다. 지금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이 통화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